네.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미승빌딩에는 오늘도 취재진이 보면서 배달 차량이 들락날락하고 있었다는 것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 청와대에 청문위원들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갔는데 한 배달 차량은 유유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역시 좀 작지만 강하네요. 이번 배달을 한번 보니까 정유라 씨 앞으로 왔던 아이의 장난감 그리고 아이의 옷가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최대 목적이 빨리 아들을 지금 국내에 귀국시키는 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검찰이 이제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본인이 지금 일단 영장 어떤 발부를 막으려면 사실 아들이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네덜란드 당국도 일단 빨리 이제 좀 데려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오는 것 같고 이제 본인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빨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조성을 해보겠다. 좀 동정심을 좀 유발해 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 2살짜리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구속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론에서도 조금 이제 유리한 측면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노출된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 국제특급 우편으로 배달됐던 장난감이나 옷, 가공식품 담긴 상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또한 식사로 보이는 배달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데요. 저게 한 분 드실 만한 양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조력자고 같이 집안에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렇고 가구, 가전 이런 것들도 새로 계속해서 네. 미승빌딩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난번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보면 신발, 명품 구두만 빼놓고 나머지 가재도가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살림을 하기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정확히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정유라 씨 외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웰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통 2개씩이나 있는 거 보면 분명히 혼자 먹을 음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미승빌딩에 머무를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준비를 하는 걸로 봐서 네.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건물들 같은 것들은 다 이미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 가기 전에. 그래서 머무를 곳이 저기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아마 또 밖에 한번 나오고 싶어도 다른 화면들 보면 저 앞에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이 주르륵 정말로 그야말로 진을 치고 있어서 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도 맞고요.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지금 저 특급 우편의 발신자를 보면 아니라고 돼 있는 사람이던데 최순실 씨 비서가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었고요. 네네. 최순실 씨 비서 안모 씨가 보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뭐 정유라 씨가 생활하는 패턴을 보면은 누가 조력자가 없고서는 저렇게 네. 생활할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를 했던 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덴마크 있을 때도 아이 부모가 따로 쫓아가가지고 아이를 봐주고, 아니 말도 안 타는데 뭐하러 부모가 따라갑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를 보면 되지. 아이 엄마인데. 근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고, 이번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국내에 들어와서도 지금 정유라 씨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배달통 들어가는 것도 이 한 사람 몫이라고 보기에는 뭐 그 보기 힘들 만큼의 양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보문은 아직 아이 안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보문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경재 변호사 측 뭐 그 법무법인 직원이든 간에 아니면 원래 최순실 씨를 도와줬던 누군가가 있었던 간에 네. 최순실 씨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유라 씨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태어났을 당시에 돌보는 사람이 5명이나 있었다. 늘 외롭지 않게 여러 방면으로 수발을 받았던 정유라 씨 목격담 그리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명 공주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유라 씨는 오늘 신임 이대 총장 이야기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감이 없으니 자기 반성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지만 당사자인 정유라 씨는 억울한 게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도 많지만 더 많은 억울함. 어디서 그 억울함을 본인은 찾고 있는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상당히 많이 솟아나오는 분인가요? 왜 몰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상황을 모르지 했거나, 그냥 아니면 네. 세상과 눈을 뭐 닫고 살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사실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모든 게 뭐 어머니가 움직이는 거 보면 본인도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쭉 보고 특히 이제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있기 전 말 타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대 입학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대충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띄워주는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지금 또 특히 이제 그쪽 덴마크에서 인터뷰할 때도 보면 뭐 조세 포탈 이야기도 하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벌어진 상황, 즉 본인 하나 지금 이대 입학 때문에 교수가 몇 명이 구속됐습니까? 네. 벌써 5명이 구속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숙대밭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이제 와서 본인은 억울하다? 그 많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 죄의식이나 어떤 부채의식 이런 게 전혀 지금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머니가 옆에서 그냥 우리 딸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은 다 옳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오냐오냐 키웠던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닌가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그러면서 보면 조금 영악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도 좀 저는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뒷부분 쪽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는데 네. 사실 노승일 전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최순실 씨보다도 최순실 씨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이 정유라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덴마크에서 처음 체포가 됐었을 때 법원에서 실질심사 받으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다른 건 다 모른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지배관에서는 얼마나 해명을 잘했습니까? 사실 네. 은행에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자기 아버지가 담보를 제공해서 독일에 나가 있는 은행 지사가 신용장을 발급을 해줘서 그걸 담보로 해서 4억에 넘는 돈을 독일 현지에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독일에 있는 집을 사는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저보고 해라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본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모른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렇게까지 천연덕스럽게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네. 옥바라지 하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 좀 챙겨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할까요? 아니 근데 이제부터는 챙겨야 될 겁니다. 자기 생활도 챙겨야 되고 엄마가 네. 없는 삶을 지금 살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만약에 숨겨놓은 돈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좀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금고가 3개 있었는데 빨간 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제일 그 관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엄마의 재산이 얼마큼 되고 현찰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부터는 더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마 본인 스스로도 다짐을 하듯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이제 그 정유라 씨와 관련돼 있는 이제 증언이 나온 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엄마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엄마가 어디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지 어디서부터 저런 권력이 나왔는지 이게 그 권력의 맨 처음 시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정유라 씨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돈을 버는 과정들도 아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유라 씨의 법률적인 죄의식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 요거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 엄마가 그래도 다 주도해서 한 것이고 나는 엄마가 한 거 누린 사람일 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네. 열이면 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네. 그것이 없어지거나 박탈되는 것 그것이 억울하다는 거죠. 네. 아마 정유라도 비슷한 생각 아닐까 싶네요. 네. 변호사님이 심리학에도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워낙 구속농단 사태로 국정농단 사태죠.
핵심 피고인 중에 석방되는 인물로 아마 장시호 씨가 처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호 씨가 재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워낙 특급 도우미로 분류됐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혹시나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런 가능성은 좀 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장시호 씨가 물론 이제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본인이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결정을 하면서 결국 이모인 최순 씨가 자기를 변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기한테 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걸 판단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이제 검찰의 도우미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보통 이모하고는 이제 사이가 네. 완전히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틀어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보면 나가면 지금 어머니나 좀 많이 편찮으시잖아요. 어머니도 네. 편찮으시고 또 그 이제 정유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보면 거의 이제 장시호는 정유라의 멘토였어요. 네. 그동안 자신이 간 길을 정유라 그대로 밟아오도록 했었거든요. 말도 타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대학도 가고 했던 걸 보면. 근데 사실 또 정유라가 지금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하고도 사실 뭐 사이가 굉장히 좀 멀어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장시호도 목적이 보면 결국 장시호도 이제 가정을 좀 그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또 그다음에 네. 이제 재산을 지켜야 되는 또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언니 장시호하고 어떤 뭐 사이가 틀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본인은 어떤 뭐 엄마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연스럽게 또 만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모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딸까지 부탁할 정도의 사이였고요. 그만큼 신뢰를 보여줬는데 아마도 장시호 씨 엄마의 말기암으로 추정되는 중병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카의 폭로 의지 공개적으로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청문회 그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동계 스포츠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맨 최순실 처음에? 아이디어,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최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 자, 그 센터의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최순실 씨 힘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 됐습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없죠? 네. 그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이모가 시켜서 했습니까? 네, 지금 제주도에서 말씀대로? 살 때 네.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지 말고 뭐 이래버려. 바로 저 때가 오전에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출석을 거부했다가 오후에 구인되다시피 해서 네. 왔던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모를 등 돌리게 된 계기가 자신의 엄마가 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추정이 있던데요. 네, 그 장시호 씨 엄마 최순득 씨가 뭐 유방암 때문에 네. 투병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아주 중한 혐의는 아니거든요. 네네. 최순실 씨가 받았던 굉장히 많은 혐의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돈의 액수가 적다, 뭐 이렇게 평가할 건 18억도 뭐 아니지만, 적지 않지만, 네. 그거는 아니지만 최순실 씨가 치호 너 입장도 내가 이해하고 또 조카고 언니가 지금 아픈 상황이기도 하고 너 애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들 하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일단은 이거 내가 했다고 할게. 네. 너 그냥 나가서 너 생활 좀 챙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라고 먼저 얘기했다면 장시호 씨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뭐 특급 도움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최순실 씨를 공격할 만한 증거라든가 증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 훨씬 더 그게 상처가 많이 남는 것처럼 네.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검찰에서 불려가가지고 얘기할 때나 특검에서 전부 장시호가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확 고쳐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가 다시 만나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또 지금 서로 적이 된 상태잖아요. 엄마를 저런 식으로 증언을 해서 엄마를 좀 공격에 처하게 만든 사람을 아무리 같은 이제 사촌끼리라 하더라도 만나고 싶을까?
저렇게 만날 생각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영재센터는 모두 내 조카가 한 것이다고 네. 최순실 씨가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장시호가 어떻게 보면 덮어쓰기라도 해주기를 바랐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만큼 신뢰가 굉장히 돈독했던 게 사실 생각해보면 독일에 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연락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했습니까? 장시호 씨에게 연락을 해서 결국 장시호 씨가 어머님 최순실 씨에게 얘기를 해서 몇 년 만인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네.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장시호 입장에서는 반대였던 거죠. 그렇게까지 신뢰를 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오히려 다 덮어쓰라고 해? 하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돌아서 지금 뭐 자신의 어머니도 있고 아들 얘기도 있지만 다른 일것보다도 태블릿 PC 두 번째 거 특검에 제출한 것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죠. 엄청난 아픔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태블릿 PC가 탁 터졌을 때 그거를 제대로 못 막는 바람에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판단하고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고 박 전 대통령 부인했었고 아직 최근까지도 그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 같은 걸 다퉜는데 두 번째 것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게 정말로 효력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결정타를 날린 게 장시호 씨이기 때문에 네. 거의 지금 상황은 정말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집안 팔아먹었다고 얘기할 만큼 철천지 원수가 돼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네. 아들 걱정하긴 둘이 같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돌출 발언으로 장시호 씨 외에 정유라 씨까지 주목이 되는 순간까지